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폐렴으로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지만 마지막을 직감한 듯 의사 경고에도 빼곡한 스케줄을 소화하며 신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전 세계가 교양 서거에 깊이 애도하는 건 평소 교황이 살았던 청빈한 삶 때문일 겁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굳이 요구해서 탔던 차량의 사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작은 차를 타고 싶다는 교황의 뜻에 따라 호프모빌 전용 차량으로 선택이 됐었죠. 또 소수자, 약자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명도 빈자의 성자로 불리는 이탈리아 성인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교황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과 사건 사고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이고은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내용은 경기도 충남 도심에서 한밤중에 폭주 레이싱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박상희 교수님, 영상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폭주가 한밤중에 폭주족이 너무 심각하게 폭주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 한 도로, 그냥 도심의 도로인데도 레이싱도 펼치고요. 지금 빙글빙글 돌고 도는 있네요. 네, 드리프트라고 얘기하죠. 이제 저러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니까 29명의 외국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인도 13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문제가 됐다. 70차례나 진행된 드리프트이기 때문에 신고가 예. 들어와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얼핏 영상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거의 고개 운전에 가까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곳이 이고은 변호사님, 경기도하고 충청도 일대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 도로잖아요, 저희가요. 일반 도로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 겁도 없는 게 자신들의 이런 난폭 운전 범행을 직접 촬영을 했어요. 아. 야간에 드론을 띄워서 이러한 장면을 그대로 촬영을 하고요. 예. SNS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자신들끼리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영상 내용 살펴보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일반 도로에 뺑뺑뺑뺑 도는 모습을 보였죠. 예. 뿐만 아니라 이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했는데 한쪽 발을 바깥으로 뺀 채로 예.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타지를 않나, 심지어는 그 위험한 자세로 폭죽을 터뜨리는 등의 위험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예. 심지어는요, 제가 영상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가 영상을 찍는 자신의 동료를 칠 뻔한 그런 장면까지도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되었고요. 예. 심지어는 과속 운전 중에 핸들까지 뽑아서 또 자랑스럽게 창문 밖으로 이 뽑은 핸들을 흔드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예, 지금 영상이 핸들을 뽑아가지고 바깥으로 보이는 영상인데, 지금 도로가 거의 10차선 도로가 되는데 거기를 그냥 무법 질주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조수석에서는 뭐 다리도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운전대 핸들을 뽑기도 하고 폭죽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무려 42명인데, 그러면 안 변호사,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모이는 겁니까? 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A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A 씨가 이제 난폭운전 영상을 올리는 이제 SNS 계정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SNS에 이런 난폭운전 모임이 있으니 일정을 이제 공지를 하고 예. 그 공지를 보고 그 팔로워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은 이렇게 모임이 결성이 되는 겁니다. 이건자 42명 중에 다수는 직장인이거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B 씨의 SNS 계정을 보고 이제 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예. 이게 지금 뭐 한 차례에 걸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이제 무려 9개월 동안 70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금 지속되어 왔다라는 점인데, 사실 이러한 범행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지금 수사가 개시가 되고 입건이 된 것이거든요. 예. 이것도 사실은 뭐 경찰의 자체 인지가 아니라 어떤 다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수사가 개시가 된 것인데, 이러한 범행이 또 이제 외국인에 의한 이러한 범행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비판이 가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을 테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뭐 가면 같은 걸 쓰고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이들 스스로가 위장을 했다는 얘기인데, 단서는 SNS예요. 본인들이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영상을 올렸다. 경찰이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을 것 같은데 수사에.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시민이 처음에 이제 신고를 했습니다. 예. 첩보를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 받아들고 외국인들이 심야에 드리프트, 난폭 운전한다라는 첩보를 듣고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이 B 씨가 운영했던 SNS 계정을 중심으로 경찰이 추적 수사를 벌인 결과 이 SNS의 본사가 있는 외국에 공조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의 IP 접속 위치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충남 당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B 씨의 거주지를 확인해서 이 경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요. 들어가 보니 700여 개의 영상들이 발견이 됐고요. 아까 안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70차례에 거쳐서 이렇게 불법적인 운전과 이런 영상들,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경찰이 발견을 했습니다. 예, 저 영상을 찍기 위해서 드론까지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사님 교수님, 네.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외국 네.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을 텐데 오히려 저렇게 난폭 운전 활보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 심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뭐 개인적인 기질의 문제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난폭한 성품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또 외국의 중앙아시아인들이 주로 이 드리프트를 했더라고요. 예. 난폭 운전을 했는데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소외감이나 또는 이제 소속감이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소외감은 많이 느끼고 소속감은 적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발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저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끼리의 그런 심리적인 갈등이나 좀 어려움을 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보입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사실 우리가 이들에 대한 어떤 통합에 약간 실패한 저는 모습도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을 조금 더 교육을 시키고 커뮤니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 점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겠지만 예. 향후의 예방과 교육에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이요. 근데 안지성 교수님, 저들은 이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단순하게 과속했다. 네. 이런 것만으로 처벌하기에는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영상만 보더라도 이거는 단순히 어떤 교통법규의 단순한 위반 정도로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제 폭주족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뭐 광복절에 이런 때 이용해서 도로를 점거하고 이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법규가 이제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 행위 혐의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오토바이가 차량으로 바뀌었을 뿐 사실 위험 행위를 공동으로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일단은 주된 혐의 사실은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 행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요.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무면허 운전을 한 3명도 지금 검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3명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촬영을 위해서 드론을 띄웠는데 이 드론을 야간에 이제 허가 없이 띄웠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있어서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